네, 뉴욕 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용의 월가에 대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이항용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오늘 첫눈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뉴욕 증시가 다시 사상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특징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까지 6일 연속하고 또 하루 쉬었는데요. 또 이틀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 9일 중에 8일에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하루 떨어지면 시장이 큰일 났다, 조정이다, 하락이다, 약세장 얘기하는데 그런 말들에 좀 현혹되시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정해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 잠깐 하셨지만 사상 최고가에 초근접한 상태입니다. S&P 500이요. 오늘 0.86% 올라갔거든요. 오늘 정도만 또 혹시라도 올라가면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0.6% 남았습니다. S&P 500이요. 다우지수 2.7%, 나스닥은 2.1%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상 최고가 다시 기록할 수 있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미국 시장이 약간 긍정적인 마음으로 좀 느긋하게 긴 호흡으로 보시면 그 주식 투자에서 미국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오늘 시장이 좀 약간 반등했던 거는 역시 ADP 민간 일자리가 예상보다 좀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음 주에 금리나 분명하다 그런 얘기 나면서 조금 금리가 내려가고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요. 오늘 특징 좀 몇 가지만 한두 개만 살펴보고 본론 들어가겠는데 테슬라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이제 자동차 때문이 아니라 로봇 때문이라고 보되겠습니다. 옵티머스 로봇인데요. 이제 폴리티코라는 곳에서 이제 정확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을 해서 AI가 한 6개월 전에 AI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로봇이다 하면서 네. 행정명령을 내려갖고 이미 상공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몇 번 왔었는데 이 사람이 로봇 관련된 사람들 회의도 최근 했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식 발표한 적은 없는데 이런 것들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죠. 반면에 오늘 또 The Information이라는 잡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약간 건드렸죠. 이거 소프트웨어 쪽에 지금 올해 매출 목표가 좀 안 된다 얘기 로봇성으로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물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오늘 2%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IT가 아니라 유통업체인데 이제 나스닥으로 이제 거래시장을 옮기면서 이제 이게 진짜 IT 업종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월마트인데요. 월마트가 이제 기업을 더하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입니다. 오늘도 1% 올라가면서 시가총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 넘어섰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체에서 11위까지 올라간 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건 화면에서 딱 안 보이는데 일날일리랑 500억 차이거든요. 11위 와 있습니다. 지금 월마트가요. 무서운 기세죠.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는 월마트가 세상에서 가장 컸던 회사 중에 하나인데 여튼 지금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월마트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과 멀지 않았다는 그런 시각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일라일리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월마트 지금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시총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인사이드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탐리가 제시하는 연말 랠리의 핵심 동력은입니다. 연말 증시 강한 반등 기대할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월가의 최고의 긍정론자라고 얘기하는 탐리입니다. 다만 이제 탐리라는 사람을 긍정론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펀더멘탈도 하고 기술적인 것들도 다룹니다. 많은 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사적 이제 통계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입맛에 맞는 얘기를 많이 하죠. 다소는 긍정적인 것도 사실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분이 이번에 참 명성이 하나 또 금이 간 게 있죠. 왜냐하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간다 갔었는데 조금 무너졌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2월 얘기하다가 그것도 무너지고 이제는 약간 의견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2월 엊그저께 이제 약간 쉬는 모습 보여줬지만 연말 장세가 아주 화려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엊그저께였죠.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관들이 이제 빨리빨리 쫓아가자. 수익률을 쫓아가자. 그래서 기관의 퍼포먼스 체이싱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고 세 번째는 계절성 요인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양적 긴축 시대의 양적 긴축이 종료됐는데 이게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참 양적 긴축이 2022년 4월에 시작된 건데 이건 끝난 겁니다. 2019년에 끝났을 때 시장은 3주 만에 17%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찌됐건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대감과 기관들의 연말의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계절성 요인이 합쳐지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왜 이렇게 시장 올라갈 수 있느냐. 역시 가장 핵심은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고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다는 얘기죠. 엊그저께 도이치뱅크가 $320까지요. 주당이익이 내년에 능가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평균 목표치는 $308입니다. 물론 아직 이 펀드스들 탐내는 공식 내년도 전망을 발표 안 했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발표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기존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금리 인하가 두 가지입니다. 금리 인하가 나쁜 금리가 있고 좋은 금리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쁜 금리 인하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금리 내릴 때거든요.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불안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금리 내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금리가 올라갔던 것,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갔던 것이 자연스럽게 경기도 좋고 인플레이션이 꺾이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좋은 금리 인하 시기라는 겁니다. 좋은 금리 인하 시기, 실적, 그리고 계절적 요인, 내년에 대한 기대감, AI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의 증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주가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얘기 들으면 많은 분들이 더 진짜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너무 꿈만 꾸지 마시고요. 지금 지수는 6,800 언저리가 조금 안 되는데 네. 연말까지요. 연말입니다. 연말에는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잘하면은 7,200에서 7,300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겠고요. 비트코인은 저희가 주로 다루지 않지만 비트코인은 1월 말 이전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수 있다. 지금 $12만 언저리 아닙니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개인의 주장일 뿐이고요. 여러 가지 연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모든 건 알 수가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시장에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시다가 미국 주식 하신 분들은 마냥 불안합니다. 주가가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지도 불안하거든요. 불안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서 그것이 자꾸 매매로 나타납니다. 그걸 이제 매매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번다는 얘기하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을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것이 정석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을 추정하는 벤치마크 지수를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탐내는 여전히 중소형주에 대한 선호도를 갖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대표적인 ETF가 IWM 같은 게 있거든요. 러셀 2000을 추정하는 거. 그런 것들도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을 주는 탐리의 발언이네요. 예, 듣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그 2019년이면 이제 6년 전인데 그 QT 종료한 이후에 3주 동안에 17%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QT 종료는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뭐 실적과 또 계절성까지 합쳐주면 지금 S&P 500이 한 6,800가량인데 7,200, 7,300 연말까지 찍을 수 있다. 기대감 크네요. 예,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고공행진 애플 AI 우려는 끝. 네, 이번 주에 애플 사상 최고가도 찍었었죠. 애플 주가는 10월 중순 이후에 16% 상승, S&P의 상승보다도 좀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이죠. S&P 500보다 한 12%포인트 정도 주가 더 상승했습니다. 압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죠. 물론 오늘 애플도 떨어지고 엔비디아도 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약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 오늘 떨어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주식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배런스에서 아주 우리식으로 보면 자극적인 질문을 썼습니다. 애플에 대한 걱정은 이제 할 필요 없다. 이게 애플의 이제 본질 가치를 봐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일 연속 상승을 했거든요. 어제까지. 오늘 좀 쉬었지만은요. 5월 이후 최장기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애플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기 재미없었던 건 뭡니까?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뭐 삼성에 밀리고 중국에 밀려갖고 재미없다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애플은 뭐 일부 언론만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아이폰이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망했어야죠. 왜냐면 항상 그 제품이 문제가 있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폰만 보면 아이폰 17은 올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 같고요. 아이폰 17을 비롯한
아이폰 전체의 매출은 이번 4분기의 실적이 사상 최대로 나오면서 증가율 자체가 두 자리가 나올 거라고 지금 애플 측에서도 이미 예고를 한 바 있고 월가에서도 그렇게 다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쉽먼트, 글로벌 출하량이 이번에 삼성을 이기고 6년 만인가 드디어 1등을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아이폰이 안 팔린다, 아이폰이 이번에 제품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뉴스에 실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우리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뉴스보다는 실적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다른 소리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애플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그런 걸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I죠. AI 투자를 이제 빅테크들이 엄청나게 투자하고 앞서 나가는데, 과연 애플은 뭘 했냐는 거죠. 애플이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그동안 5, 6년 동안 했던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도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다른 데와 달리 지금 시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AI 기능을 탑재하려고 하는데 딴 것보다 좀 삼성보다 늦어졌죠. 그리고 빅테크들이 이렇게 빅테크에서 자체 칩이라든가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투자하고 있는데 애플은 뭔가 안 한 것 같고 사람들은 그만두고 이런 얘기하면서 애플은 성장성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최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다른 것들 오라클 약간 쉬고 있는 건 이유가 뭡니까? AI에 대한 과도한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이잖아요, 지금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애플이 그 다른 AI 쪽에 돈을 너무 많이 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여러 가지 문제, 오라클이 대표적인 예가 되면서 수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돌아서서 보니까 지금 큰 기업 중에서 오히려 이 시대에 빛나는 기업이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뭐냐면 그런 빅테크 중에 돈이 없나? 뭐 다 있는데도 그 돈을 안 끼고 딴 그런 것들에 참여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애플이라는 거죠. 애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투자를 그런 데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을 많이 비축해놨고 오히려 향후에 이런 이 먹거리를 갖고 오히려 찾을 수도 있고 수많은 경쟁사들이 해서 싸우고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것들이 돈이 떨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인수할 수도 있고 합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전략이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또 한쪽에서 나오는 것이 IT가 아니지만은 애플의 물량을 상당히 좀 줄였고 또 구글을 떠서 하기 시작했고 현금을 비축을 지금 미국에서 제일 많은 벅세스웨이도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의 그런 팩트나 이런 것이 모두 영원한 진실일 수 없는 것이 되겠고 이런 시각은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애플이 소리 소문 없이 쭉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가고 있는 대표적인 얘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할러데이 연말 쇼핑 시즌에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이 에어팟 프로 3. 이번에 자동으로 뭐 통역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팔렸고 아이폰 17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실적 발표 이후 최근까지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인 점이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주주분들은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좋지 않냐. 없으신 분은 뭐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애플 한번 재점검 해봤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마켓워치에서 보도했는데요. 월가가 주목하는 배당주 17개를 공개하겠습니다. 연말은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데 적합한 중요한 시점이죠. 어떤 종목에 꼽혔습니까? 많은 분들이 앞서 얘기 드렸고 뭐 자주 반복드리지만 IT에 대한 걱정들 많이 있고 그 IT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라클 이런 건 조금만 떨어지면 이제 불안감이 엄습하거든요. 뭐 주가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없고 주가 언젠가 실 수도 있겠죠.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 21년에요. 팬데믹 이후에 주가 급등했고 또 그 당시에 또 묻지마 투자가 있었는데 2022년 들어가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주가가 1년 반 동안 사상치 효과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빅테크 뭐 다 떨어졌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실 만한 거는 그러면 분산 투자하면서 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2022년 사례가 2026년에도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배당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퀄리티건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변동성 장세가 있을 경우에 가장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배당주라는 겁니다. 특히 금리가 이제 하락하는 수치를 여러분들 기대하신다 그러면 금리 하락은 배당주 투자의 적기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있고 한 유명한 이제 투자 전략가인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그동안의 펀드에 엄청난 성과를 보였다.
프루던트 스펙테큘러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들이 압도적인 그동안 성과를 보여주었는데 이들이 주로 얘기하는 종목이 17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을 좀 소개해드리는 거가 표로 한번 정리해봤고요.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들이 새로 매수하고 얘기하는 주식이 있으니 그게 바로 버라이즌과 US 뱅크콥스 그리고 CVS 헬스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추가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관심 갖고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장주 일변도로 갔다가는 내년에 시장이 변동성 나오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분산 투자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향용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